어떤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 보장이 돼요? 네. 쭉 가요? 네네. 좋다. 60세? 62세? 제가 나왔을 때 아마 만 62세인가 됐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거의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이유가 없죠. 왜 나와야 될 자기 일만 계속 하면 되고, 진급하라고 하긴 하지만 진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공기업은 그렇잖아요. 사기업은 진급을 안 하면 누락되고 하면 그렇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공기업은. 그래서 계속 본인이 맡은 아이템 국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그것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직렬 있죠. 전기, 저는 이제 전기고, 전기, 기계, 여러 가지 이런 직군이 있겠죠. 근데 전기랑 기계가 거의 메인이에요. 두 개가. 거의 발전소에 전기적인 거랑 이렇게 기계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치. 여기가 거의 메인이고, 나머지는 사무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사무직 같은 분도 기술 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총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 사람도 가장 많고. 거기가. 복지는 어떻습니까? 회사 복지 등록금 같은 거 나옵니까? 네, 다 되죠. 무료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대출이 아니고? 네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됐는데, 좋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때 나올 때쯤에 제가 선진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복지 혜택 줄이고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지 좀 돼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선배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애들 등록금 하는 거 다 서류적으로 다 제출하는 거 보니까 아마 거의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장학금 주는 제도도 있어요, 애들. 대학생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학점이 얼마 이상이다. 그 성적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그때 주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 좀 신기하죠? 근데 이거 괜히 또 나갔다가 방만 공기업 또 이렇게 또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 내 애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동달아서 여기까지 나와? 와, 진짜 웃긴다. 신기하죠? 네. 아니 저 입사할 때도 MB 정부 때 공기업 방망경을 그래갖고 완전히 두드려 맞았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신입 연봉을 깎이고 제가 맞아요. 10몇 %인가 저희 후배들 깎이고 들어왔어요. 네, 깎이고 네.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도 선배님들이 혜택이 많이 없어졌다고, 재미가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난 아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제 밑에 한 3, 4년 후배들이 엄청 연봉이 깎여서 들어와가지고 엄청 불만이 많았죠. 네.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깎여요? 근데 그때 또 그렇게 말 못했던 게, 또 취업난이 또 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취업했으니까. 오바만 주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다. 맞아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을 알고 보니까 불만인 거죠. 그치. 현실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치.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회사를. 그때 당시에 여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여기저기 시험을 보시고? 네, 공기업들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면 전기 직렬이면 전공 과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기사 과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회사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죠. 전공 시험으로 해가지고. 거기 하고, 보통 공기업 준비하시면 그거 있잖아요. 상식 나오고. 네. 요즘은 NCS. 예,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거 나오고, 그거 통과해가지고 이제 개별 면접 보고, 또 단체 이렇게 토론 면접 그것도 보고.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임원 면접 갔다가 이제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오지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갈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랭이님 얘기하신 대로 뼈를 묻겠다고. 뽀마만 주시면 뼈를 제가, 그래서 바로 오지로 가더라고요. 너 그래? 울진가? 진짜 보냈구나. 진짜 가더라고요. 뽑아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보내네. 네, 진짜 갔어요. 갔을 때는 어쨌든 좋았을 거 아니에요. 뽑혀갖고 합격했어. 이제 발령을 울진으로 받았어. 처음에는 그래도 월급 나가고 하니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잊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날 이제 입사 확정 나고 입사식으로 본사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대구로 와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울진으로 이제 정식 이제 글로 발령 나서 가야 되는데. 입사식은 어디서 했는데? 입사식은 본사에서 했죠. 그때 성남이었어요. 성남에서. 네. 성남에서 양복 입고 올라갔죠. 거기 갔을 때 안 그래도 그때 기억이, 다 남자잖아요, 거의. 군대. 조폭들 다 시커먼. 여기 내가 잘못 왔나? 다른 층에 내가 지금 온 건가? 근데 그때 한전기공이었고, 한전기공 입사식 저기 돼 있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근데 그거 다 하고 그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이제 다 각자 발령지로 가는데, 그때 제가 26살에 차가 없었어요. 여기서 울진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 근데 같은 대구에 있는 합격자 동기들, 그들 중에 형 한 명이 차가
유일하게. 근데 그 차가 소형차 하얀색에 비스토였나? 하여튼 좀 작은 차였거든요. 5명이었어요, 대구에. 앞에 2명 타고 뒤에 3명 타가지고 다 이제 최대한 늦게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빨리 가서 뭐 하냐, 거기. 최대한 늦게 저녁 먹고 다 모이자 이래 된 거죠. 근데 저녁 먹고 모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5명이 소형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아까 행복했냐고 했을 때는 완전 반대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때 길이 안 좋았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7번 국도 잘 됐는데 옛날에는 거기 포항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막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었거든요. 형, 이 차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지금. 여기 5명 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에. 가가지고 비도 오고 그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갔는데 울진저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래서 사택 가가지고 저희 이번 입사했는 뭐 회사 사람인데 그 사택 키 좀 받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자고 있는데. 아, 전날에 가신 거군요? 네네. 참 근데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서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 이제 열쇠 하나씩 받는 거네요? 각각? 근데 그거였어요. 다 결혼 안 한 신부들은 기숙사를 해가지고 큰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 거죠. 아, 거기에서 같이? 네, 같이 거기서 생활하라는 거죠. 방 3개 정도 되니까. 거기서 몇 명이서요? 저희 5명. 아, 아파트 하나에서? 네네. 처음에 가면 우리 그렇잖아요. 다 막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거기서 이렇게 좀 합숙 개념으로 갔다가 이제 사택이 이제 정리가 좀 고주한 그 사이에 되거든요. 여기 있던 분들이 딴 데 발령 나신 분도 있고 기존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정리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때 싹 정리되고 빈방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2명에서 살든지. 그러니까 보통 2명이 들어가요. 1명은 없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막 돼 있지 않잖아요. 보통 시스템 자체가. 어수선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막 살다가 일주일 정도 방이 나니까 이렇게 따다다다닥 개별적으로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룸메이트를 또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죠. 근데 군대인데 완전? 진짜? 다 남자니까. 응. 완전 그냥. 기숙사도 남자고. 근데 다행히 이제 선배들하고 안 사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도 동기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도. 직장 상사하고 살면 그런 경우도 있나? 거의 없죠. 거의 없겠죠. 없는데 후배들이 정말 싫어하겠죠. 같이 살라 그러면. 그래서 거의 그냥 군대에 우리 그냥 가서 이제 우리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 문화 자체도 다 남자니까 수직적인 이것도 좀 심하고. 아니 그리고 선배라 해가지고 다 나이가 다 많은 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늦게 그렇죠.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관계 군대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회사에서 동기가 있고 하니까. 내보다 어린데도 내가 선배님이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문화 자체가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인 1실의 아파트 사택에서 4년간 사신 거예요? 네네. 와. 거의 이제 그렇잖아요. 그 동기인데도 생활 패턴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을 좀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랑 같이 있었던 형은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좀 먹자 했는데 안 먹는다 해서 안 깨우고 저 혼자 이제 각자 먹는 거죠. 각자 먹는 거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각자 생활인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알아서 노트북 다 있으니까 자기가 뭐 미드를 보든지 뭘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냥 각자 생활인 거죠. 집에 근데 오면 주방이나 화장실은 다 하나씩이잖아요. 네, 하나요. 네. 근데 그걸 사용하면서 네.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있죠. 냉장고를 네. 사용하는 거라 냉장고를 2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놓고 나눠 쓴다든지 할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이 아침도 안 먹고 여기서 잘 안 먹더라고요. 밥 자체를. 나가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식당은 있으니까 주변에. 저는 이제 뭐 아침 간단하게 뭐 먹는다던가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데 먹는 거 관련돼 가지고는 다행히도 뭐 트러블 없었는데 그런 거 있죠, 한 번씩. 같은 동기라도 이 형은 그쪽 친한 무리들이 또 있고 나이대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랑 그쪽 형들 와가지고 밤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놀고 시끄럽게 하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경우에서는 말은 또 잘 못하죠, 형이니까. 이런 불편함 생활이 완전 그냥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4년 동안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진급해가지고 저는 영광으로 갔고. 영광. 네. 거긴 좀 나았나요? 아니요. 거의 동일하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전라도 자체를 또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영광도 군이죠. 영광 군인데 발전소는 또 저 바닷가 저 끝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택까지 한 10분 정도 차로 걸리거든요. 또 멀어요. 그래서 전라도도 처음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쪽 세 군데는 다 경상도고 네. 울진 여기 경주니까 월성 고리
여기는 혼자 전라도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진급해서 결혼도 하기 전이거든요. 31살 때. 그때 또 겁을 주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너 혼자 경상도인데 너 전라도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막 겁을 주더라고요. 저는 전라도여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겁먹고 가가지고 생활을 해보니까 그 지역감정 관련돼서 막 얘기 있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안 좋다. 근데 다 그냥 뻥이고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 여기서 되게 저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나이 드신 선배님들 뭐 엄청나게 다 잘해주시고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저한테 막 안쓰럽게 결혼도 안 했는데 진급해가지고 저보다 막 아버지 될 뻘 되는 분들이 다 저희 막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지면 저보단 그러니까 저는 차장인데 직급으로 따지면 과장님들이죠 전부 다. 나이는 한 20, 30년 차이 나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하도 안 돼 보였나 봐요 제가. 그럼 그 과장님들하고 차장 되신 닥코스님하고는 그럼 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자예요? 네. 제가 직급은 위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반 직원들 중에는 직급이 가장 높지만 직급 자체가 제가 할 때 4직급이었고 저는 3직급이죠 차장이니까. 그래서 약간 부사관과 소위 뭐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위가 된? 그렇죠. 소위랑 여기 상사 정도? 상사. 고로-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가 싸대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예의 바르게 뭐 땡땡 과장님 하면 저쪽에서는 제가 성이 조니까 조차장 항상 저는 그렇게 예 과장님 그렇게 항상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가서도 직장 생활을. 뭐 예의 이런 걸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예의 없이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다 또 연배 자체가 워낙 높으시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막 쉽게 그래서 다행히도 과장님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혼자 왔는데 불쌍하게 막 결혼도 안 한 애가 와 시커먼 애가 와가지고 막 차장으로 왔는데 막 어리버리되고 하니까 얼마나 안 돼 보였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몸으로 가서 저는 또 친해지려고 막 같이 일도 하고 가서 현장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뭐 차곡차곡 이미지가 좋게 되지 않았는가. 그럼 이 영광에서의 사택은 혼자 생활하셨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있으니까. 네, 그때도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 전에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고요. 진급해서 영광 가서 거기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여기 월성으로 왔거든요. 또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저쪽 분이 여기로 오실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멀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한 260km 정도 되거든요. 발전소까지.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 대구에서 경주까지는 한 70, 80km밖에 안 되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히도 저쪽에서 오실 분이 계셔가지고 마트레이드 이렇게 한 거죠. 갔을 때 그때 와이프가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이제 간 거죠. 그때 경주 사택에서 와이프는 살고 이제 그때 첫째 나오고 저는 이제 거기서 출퇴근하고 그렇게 계속 있다가 나온 거죠. 저는 다 가봤어요. 고립 빼고는. 울진, 영광, 경주 그렇게. 내가 여기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진급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급하면 그 위로 무조건 보통은 바뀌어요. 바뀌는군요. 네네. 그 위로 그냥 그 자리 네. 상급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지사에 다 있잖아요. 진급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부장 진급하면 진급을 했다는 거는 또 그 위를 또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본사를 또 가야 돼요. 본사 물을 또 한번 사람을 또 익힌다는 측면에서 지사 일 말고 또 본사 가가지고 또 일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치. 일 배우면서 또 인간관계도 지사에만 있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사 가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이렇게 쫙 가서 또 알리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진급해서 또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 이제 내려오면 완전 이제 그 지사에 그게 되는 거죠. 1직급 정도 되시면 소장님, 뭐 실장님 그렇게 오시는 거죠. 진급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계시다가 부장님 다음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가 실장님. 실장님은 뭐 어떤 정도의 역할이에요? 실장님은 군대에서 따지면 뭐 연대가 있다 치면 한 소령 정도? 그러니까 넘버 2죠. 그 지사의 넘버 2. 그러니까 3직급이 차장이고 2직급이 팀장님이고 1직급 을이 있고 1직급 갑이 있거든요. 1을이 실장님. 그 위에가 소장님. 전체를 관장하는. 소장님이 1갑. 그 위에가 임원이에요. 일반 직원이 이제 1직급 갑까지 갔다는 건 제일 많이 거의 올라간 거고 거기서 또 막 도전하셔가지고 나는 뭐 야망이 있다. 도전. 나는 뭐 한번 임원을 이사 쪽으로 가보겠다 하면 이제 그 위로 이제 또 가시는 거고. 그럼 그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 승진에 의해서 임원까지도 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모회사가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오시는 낙하산을 타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신기하다. 네. 저희 예전에 사장님 그러니까 한전캡에서 사장님도 예전에 뭐 한전에서 한 자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관리본부장님 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오죠. 모 회사에서 좀 뭐 맞아요. 한가닥 하다가 맞아요. 이제 자회사 자리 맞습니다. 나면 이렇게 네네. 한 번씩 좀 네네네. 하고 보통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1직급 갑을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이잖아요. 고위직이죠. 네네네. 여기도 정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네. 이번- 왜냐면 국가직은 어차피 일반 직원 관련된 거고 그 위에가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네, 거기서는 3년 정도 하시더라고요. 계약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장님도 3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하고 이사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딱 올라가서 정년까지 일갑 하시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도전하셔가지고 3년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올라가시면요.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으로 봤을 때 나는 다른 데 일하기 싫고 어차피 왜 그러냐면 그 일제급으로 퇴직하셨으면 사규에 그래 돼 있거든요. 동종 정비 업체에 3년간 취업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기 싫으면 3년간 그냥 딴 데서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사 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또 우리 회사에 또 일을 하시면 가장 그 길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야망을 품고 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소위로 인간했는데 네. 난 투스타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사단장이 꿈이다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다코스님처럼 좀 뭔가 내 실익, 네. 재테크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좀 직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게 저 때도 그랬지만 진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감은 많아지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초관 시험이라 그러죠. 간부, 그러니까 첫 소위 임강을 하는 차장 시험을 거의 안 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안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자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본인의 개인적인 해야 될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맡은 바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또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요즘에 거의 없어요.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야망을 가져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직원들이 다 시험을 안 봐버리면 네. 뭐가 이렇게 장려를 하거나 네. 좀 이렇게 뭐 몇 년 안에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강제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 설문지가 내려와요. 이게 하도 막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하나도 거의 안 하니까 0점 몇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낙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응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나오기 전에만 해도 본사에서 설문지가 내려와 메일로 막 오거든요. 지원도 동의하라고 시험 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게 내가 이 사람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한 명씩 신입사원 오라 해가지고 시험 보라고? 시험 좀 봐라야. 아, 저 싫은데요 하면 제가 왜 봐야 됩니까 하면 제가 이 사람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 차장이나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지에 썼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월급을 더 올려줘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직원이었을 때보다 그런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하지. 그리고 이건 너무 또 깊숙한 들어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기업들의 또 하나의 이게 참 어려운 점이 간부로서의 노조 있잖아요. 노조. 공기업들도 노조 있거든요. 네. 노조 파워가 너무 세요. 되게 세. 여기 노조 위원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가 자체가 똑같아요. 맞아. 동급이에요. 맞아. 동급이에요. 우리도 원장님이랑 거의 뭐 네. 동급이야. 네. 거의 그거예요, 수준이. 그거. 영향력이 장난 아니야. 그 각도 이 지사에도 그거 다 위원장님들이 또 다 계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여기 파워나 여기 소장님 아까 일찍 그 파워랑 똑같거든요. 그냥. 굳이 뭐 자꾸 뭐 간부들이 뭐 자꾸 직원들 뭐 자꾸 동의하냐 시험 치라고 이런 자꾸 싫다는데 왜 이렇게 또 하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중간에 낀 거죠. 그러니까 소위는 중간에 껴가지고 위에서는 뭐 자꾸 하라 그러고 직원들은 밑에서 뭐 나는 내가 싫다는데 내가 왜 자꾸 시험 쳐야 되냐. 우리 보고 자꾸 본사에서 독려하라 그러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도돌이표 되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처우를 개선해 주든지 또는 또 간부들이 하나의 가장 큰 게 이제 사기업 같은 데는 국가평가 하잖아요. 팀장이나 누가 이번에 뭐 누구 과장들 중에 뭐 진급할 케이스 점수를 좀 잘 줘가지고 그런 권한이라도 있던지. 근데 그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 제가 다녔을 때는.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진급하기 싫으니까 아예 내 잘 주지 마라 그래. 점수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 해서 돈이 많이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려는 거죠. 본사에 모를까? 다 알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 우리가 설문조사 하니까 자기도 알 건데 아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깊숙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은 제 처음이었거든요. 아, 저도 공공기관 네네네. 출신이니까 이게 되게 반대네요. 인사 적체가 문제인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요 직렬이나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네. 안 날려고 하죠. 인사가 모자라는 상황이 반대인 거죠, 반대.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사기업처럼 안 올라간다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으니까. 사기업들은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여기는 또 다들 기술이 있으니까 예, 자기 기술이. 내가 기술이 있고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내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차장들 보면 딱 보면 알거든요. 힘든 거, 고생하는 거. 그래서 난 저렇게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입사원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됐어요. 10년, 20년 차. 그럼 내가 한 그런 파트에서는 장인이란 말이죠. 기술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없애고 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커리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거의. 나는 지금 직원으로서 직원들이 또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도 나는 많이 받고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다시 내려놓고 관리직으로 들어간다? 내가 무시했던 차장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직원이 나이 어린 이렇게 막 차장들을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밑에 차장으로 들어간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마지막에 그런 분들은 있어요. 퇴직하기 내가 한 1, 2년 전에 그래도 명예직으로 그래도 해서 그렇지. 올려놓고 그렇죠. 퇴직하는 거지. 그 약간 그래도 연봉이 조금 올라가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도 뭐 퇴직 3개월 전에 이거 평균해서 그 퇴직연금 이렇게 되니까 그거 플러스 좀 퇴직할 때 그래도 차장으로 퇴직했다는 게 그래도 남들 보기에도 과장으로 퇴직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장으로서 내가 마지막에 퇴직했다는 거 명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하면 그분은 좋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 다 안 좋아하죠. 그분들이 차장이 됐을 때 대부분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게 또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그분은 혼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젊은 피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좀 퇴직하기 전에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안 돌아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권한을 주던지 관리자한테 확실하게 시켜 먹으려면 아니면 돈을 많이 줘라. 이게 공공기관마다 문제들이 다 있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평가원도 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예. 퇴사하기 전에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만만치 않다 여기도. 저한테 막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아니 이제 나 3년 넘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